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며 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는 등 가학성과 잔혹성이 드러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환경이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모든 책임을 다 묻기 힘들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과외를 통해 처음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정 씨는 과외를 통해 54명에게 접촉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중 혼자 사는 여성인 A 씨를 골라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정 씨가 가족과의 접견에서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시해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시점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가 돼서야 50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건데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은퇴 후 고령자가 자산 증여를 미루는 경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 공제 효과로 올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30대 비중은 늘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 건물을 증여한 이들 가운데 70세 이상은 36%로 연령대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70대 증여인 비중은 23.1%였으나 점점 비중이 커지다 올해는 37%로 뛰어올랐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가운데 기대 여명이 늘면서 70대에도 부동산 자산을 직접 보유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들의 연령은 점점 높아져 50대 비중은 2020년 20%에서 올해 26.6%를 기록했습니다. 자산의 세대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안전하게 수증자로서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 명을 넘었다가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3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은퇴 후 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자산 증여를 미루는 경향이 겹쳐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30대 수중인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결혼공제가 올해 신설되면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준 정책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연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여전히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암표 자체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은 없는 데다 매크로 사용 여부가 압수수색 없이는 파악하기 힘든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주현 기자입니다. 가요계 은퇴를 예고한 가황 나훈아 씨의 라스트 콘서트. 첫 공연인 인천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 당일인 지난 19일 매진됐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웃돈을 주면 티켓을 판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가까운 연석 좌석은 90만 원을 호가합니다. 표를 구하기 힘든 인기 뮤지컬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암표 판매 관련 처벌을 강화한 법이 시행됐음에도 암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암표 자체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매크로 사용 여부 확인이 압수수색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관련 업계는 개정 공연법이 암표 근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완전 똑같죠. 그냥 그 법은 아무 필요 없는 법입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기본적으로 암표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져야 되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과 대만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보다 비싸게 티켓을 파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암표 통합 신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접수된 암표 신고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항구에서 대형 선박이 교각을 충돌하면서 2km가 넘는 다리가 순식간에 맥없이 무너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사고 선박은 충돌 직전 동력을 잃고 통제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충돌한 선박의 규모가 워낙 컸던 데다 다리 설계 구조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1970년대 건설된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는 길이 2.6km로 볼티모어항 외곽을 연결합니다. 항구를 떠난 컨테이너 선박은 다리를 향해 가던 중 동력을 잃고 조난 신호를 보냈지만 결국 교각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It appeared that the vessel did lose power prior to the striking the bridge, and certainly there's that loss of power happened at probably the worst time possible. 제한된 수역에서 선박의 동력이 차단된다는 건 추진력이나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조타나 통신, 위치나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가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2015년 건조한 이 선박은 약 300m 길이에 폭은 48m로 컨테이너 9,700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이 시속 15km로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을 지탱할 수 있는 다리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충돌 이후 다리가 20초 만에 무너져 내린 것도 다리의 연속적인 구조상 불가피했다는 설명입니다. Because this is a continuous structure, i.e. there is no structural break at the piers, all of those spans work together to share loads in its normal operation. And much like a stack of books, if you take one of those supports out, unfortunately that will pull all three spans over. 새벽 시간 다리 위에서 포트홀 보수를 하던 작업자 8명 중 6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는데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 테러 참사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이 당초 우크라이나가 아닌 친러시아 진영인 벨라루스로 도주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 배후설은 더욱 옹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진짜 배후를 계속 거론하는 배경에는 안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배후설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Следств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вчерашний вечер руководитель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Бастыкин доложил президенту.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지지할 만한 물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했던 테러범들의 우크라이나 방향 도주는 그의 절친으로 통하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엇갈린 발표 내용으로 더욱 옹색해졌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신속히 국경 검문소를 설치해 테러범들이 자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며 테러범들이 검문소를 보고 방향을 돌려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보당국의 심증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Но мы считаем, что акцию готовили как сами радикалы-исламисты, так, естественн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западные спецслужбы. А сами спецслужбы Украины к этому име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Я думаю, что это так.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에서 러시아가 진짜 배후를 계속 거론하는 배경에는 안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당국은 미국이 테러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일반적인 성격의 정보였고 자신들은 적절히 대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